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도승입니다. 저녁 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또 야식도 드실 거죠? 네. 여기 오면 야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졸릴 시간이에요. 저녁을 먹고. 또 이번 강의는 또 이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사업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뭔가 이론적인 이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의 얘기보다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요 라는 얘기라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공자님이 사람이 3명이 가면 1명에게는 배울 게 있다 라고 하셨듯이 어쩌면 제 스토리에서 뭐 하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식곤증이 좀 오실 거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끄덕이면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옆으로 끄덕이면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앞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많으면서도 적어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해보려고 하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나면 좋죠?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멘트 하면 빨리 안 끝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스폰서 사장님, 선배 사업자분들이 얘기랑 제 스토리랑 좀 다르다면 여러분 스폰서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건 여러분의 선배 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시가 훨씬 더 적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엔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제 말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 느끼면 되고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라는 건데 결국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타산지석이 이런 거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돌을 이렇게 옮겨갖고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의 경험치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가시든 잘하는 사람을 베껴야 될까요? 실패한 사람을 베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했기 때문에 온갖 지뢰와 함정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당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주가 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NRC를 만나기 전 이야기, NRC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 이야기를 해드릴 게 없어요. 딱 4컷에 끝나는데 태어났습니다. 끝! 그쵸? 네. 그리고 학교 다녔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인데 춤을 췄어요 제가. 그래서 춤을 지금까지 추면 좋겠는데 그쵸?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관절 나갑니다.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이때는 춤을 췄죠 열심히.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비보이. 네, 비보이를 했죠. 그리고 고3 때는 공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딱 1년 했던 것 같아요 수업 공부를. 근데 그때는 좀 심하게 했어요. 저희 학교가 월요일 아침 7시에 등교를 해서 밤 12시에 끝나는 학교예요. 그리고 저 때는 이러니까 되게 늙어 보이네요. 토요일도 학교 가는 게 당연했던 시기입니다. 토요일 8시에 가서 12시에 끝나고 아니다. 토요일도 7시까지 갔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8시에 가서 5시에 끝나는 학교였어요. 그 전원 야자, 학원 불가. 네, 그 남자 고등학교라서 한 학년에 600명, 총 1800명이 남자들이 있는 학교였는데 군대죠 느낌이. 저는 선생님한테 발로도 맞아보고 나무로도 맞아보고 손으로도 맞아보고 다 맞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일반적이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도망도 못 가고 고1, 2 때는 좀 도망 다니다 고3 때는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 대박이 났어요. 제 실력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예비로 합격을 했어요. 원서를 3개를 넣었는데 다 예비여서 재수해야 되나 군대 가야 되나 이렇게 방구석을 돌아다니다가 2개가 붙었다고 해서 어디 가야 돼요? 서울대 가야 돼요? 성균관대 가야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데를 가야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기계공학이었고 여기는 사범대 수학교육과였는데 전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 놀았어요. 마술을 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마술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했는데 이제 대학생 되니까 마술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거리 마술을 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지나가는 마술사인데 혹시 마술 보실래요? 뭐 이런. 그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그래도 좀 돈이 됐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유튜브가 없었던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좋아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때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좀 영업적으로 바뀌었어요.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냥 길거리 다닌다 어머 마술사님 아니세요? 이러지 않으니까 마술 보실래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건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신촌에 가서 우리가 마술을 보여주자라고 말하고 3시간 동안 말을 못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둘 다 내성적이다. 네가 얘기해봐. 저 사람 어떻게 네가 얘기해봐. 3시간 동안 마술 보실래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근데 이제 이 경험이 저한테 참 인생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다가 이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저희 선배들의 미래가 선배들 모습이 제 미래잖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민해 보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던 차에 저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 사업을 저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NRC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 나이로 39인데 아직 40은 안 돼서 네, 한국 나이로 하면 41인데 23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일만 했어요. 그래서 전 이게 최초의 사회생활이고 마지막 사회생활이겠죠. 이거 이후에 뭐 사실 할 게 없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20대랑 30대를 다 갈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아직은 본인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여기서 벌고 싶은 금액이 아주 작다면 제 스토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인생이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은 느낌으로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대리점을 시작했는데 네가 개통 좀 해줘. 그러면 이 개통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이 오면 보험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죠? 휴대폰 해달라면 다 해주시고 근데 왜? 근데 저는 이제 그 20대 초반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친구가 대리점을 한대요. 그래. 궁금하지도 않아. 개통을 해달래요. 그래 해줄게. 근데 휴대폰 단말기를 새로 사야 된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NR커뮤니케이션이 단말기를 같이 팔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단말기를 새로 사야 돼요. 그리고 선불 요금에 70만 원을 넣으래요. 23살 친구한테.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프로모션이 있어서 10만 원만 넣어도 돼. 3개월치만 넣어도 돼.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 개통을 했어요. 전.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뭔가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써줍니다. 그러면 써보고 안 좋으면 친구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친구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그런 건데 아닌가?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설마 나를 물건 파는 것만 목적으로 갖고 왔을까? 믿음을 갖는 거죠. 친구란 건 그런 사이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치면 인생의 친구는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줬죠. 근데 친구가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분들은 반대로 합니다. 개통을 해달라고 하면 2년을 도망가요. 이 자리에도 2년 도망다닌다고 오신 분들도 계실걸요? 개통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사업을 해보자고 하면 여기 와서 1시간 듣고 결정을 해버려요. 저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통을 쉽게 해줄 수 있죠. 이게 뭐 인생이 큰 일이 아닌데. 근데 사업을 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을 모셔서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를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무언가를 드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저를 개통하고 나서 술 먹으러 가자라고 꼬셨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삼겹살에 소주랍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친구가 쏜답니다. 가야 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전 갔죠. 수원에서 서울 교대까지 삼겹살 먹으러. 전철로 한 2시간 걸렸어요 그때. 갑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씩 먹고 갑자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대요. 가볼래? 참 소극적이고 뭔가 의심스러운 전달 방법이잖아요. 근데 저는 갔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 친구는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저를 초대를 했는데 저는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될 놈은 된다. 이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이따 얘기 드리고. 아무튼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래요. 그럼 거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잘못 맞춰서 게릴라 강의라고 조그만 강의실에 저랑 제 친구랑 앉혀놓고 누군가가 오셔서 칠판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소주를 한 병씩 먹었는데 그게 들려요, 졸려요? 졸리죠. 잤습니다. 문제는 제 친구도 잤어요. 강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둘이 졸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있는데. 근데 열심히 강의하셨고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죠? 나갔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보래요.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보래. 안 들려요. 너무 잘 자고 일어났으니까 또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입 서류가 있길래 이거 쓰고 가면 됩니까? 하고 쓰고 왔어요. 요즘같이 세상에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잘못하면 캄보디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NRC를 처음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회사를 이렇게 만났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업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뭘 잘했냐면 초대를 하고 나서 후를 잘했어요. 이걸 이제 이 사업에서 후속 조치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정보를 그냥 준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느냐. 여러분 1, 2, 3교시에 들은 거 다 이해하세요 지금? 다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면 전 시간에 그 강사님은 왜 화를 내는가 이런 것만 남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님 안 계셔서 한 분 얘기예요. 사람은 이성보단 감성입니다. 논리보다는 숫자보다는 감정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날의 감정은 뭐냐면 술 먹고 삼겹살 먹고지 막 이게 사업이 엄청나고 막 인생을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뭘 잘했냐면 저한테 계속 사업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 와서 마술 좀 해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저희 니즈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마술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자분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너는 왼손 봐, 너는 오른손 볼게 이래요. 그러니까 마술을 속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공연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남성분, 여성분인데 가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남성분이 저를 계속 째려봐요.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한테만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한테 가면 반응 좋죠. 반응 좋은데 굉장히 허망해요. 그냥 그때뿐인 거죠. 근데 굉장히 험난하고 사람들이 좀 경계심을 갖는, 어찌 보면 도를 하십니까 같은 취급을 받는 마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술계가 굉장히 멋진 분들 많아졌고 유튜브도 활성화돼서 참 좋아졌는데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머리를 잘 쓴 게 이 NRC란 사무실에 와서 마술을 하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끝내줘요. 심지어 실수를 했는데 모른 척 해줘.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준 건데 또 보여줘도 처음 본 것처럼 좋아해줘요. 그럼 제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에 뿅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어쩌면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논리적인 사실도 참 중요해요. 지금은 중요한데 결국 남는 건 감정이다. 결국 이 안에서의 사람들의 친절, 표정, 분위기, 말투, 배려 이런 거에 움직이는 게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자신이 있으니까 1박 2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1박 2일 못해요. 속여야 되거든요. 계속. 여러분
24시간 거짓말 가능하세요? 1시간도 어려운 걸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야 가능합니다. 거짓말은. 저희는 진실이니까 1박 2일 동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가 컨셉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모셔보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런 자리에 한 3번 정도 와보니까 이해가 된 거죠. 아, 이런 사업이구나. 결국 이 내용이네. 결국 그때는 20년 전에는 우리 NRC가 플랜이 3라인 플랜이었습니다. 제가 3명한테 전달을 하고 3명이 3명한테 전달을 하고 3명이 3명한테 전달을 하면 10단계 가면 8만 명이 모인대요. 이분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여기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20년 전에도 휴대폰 요금은 평균 5만 원이었어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휴대폰 요금이 안 올라요. 전 정말 불만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김밥은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000원 받잖아요. 10년에 2배씩 물가가 오른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환율입니다. 전 세상에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그 정도는 있어요. 1년에 6% 정도. 근데 휴대폰 요금이 안 올라요. 이 환율 그대로, 이 인플레이션 그대로라면 지금은 1인당 휴대폰 요금의 평균치는 20만 원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김밥도 4배가 됐고 아파트도 4배 올랐고 월급도 올랐는데 왜 휴대폰 요금은 안 오르죠? 그렇게 됐으면 전 지금 월 수입이 1억이 넘는데. 근데 휴대폰 요금은 국가가 관리하고 사실 좀 독특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1인당 5만 원인 겁니다. 이때도 5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플랜이 뭐였냐면 8만 명이 되면 그 중에 10,000명만 휴대폰을 5만 원씩 쓰면 2% 정도 받았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이 매달 나옵니다. 가 그때 당시 이 회사의 플랜이었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시작했어요. 이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결국은 이 회원직접 판매라고 하는 이 사업의 프로그램상 비전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축을 하고 나면 숨만 쉬어도 계속 나오는 월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아니시구나. 여기 오니까 지난달에 오니까 송년회 때 진짜 끝장나게 놀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방어도 가져오고요.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여기 계속 오고 싶어요. 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서 남는 시간을 다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안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 그게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전해볼 만하죠. 1,000만 원이든 2,000원이든 1억이든 500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고 전 사실 3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3명한테만 하지? 13명한테 하면 13명이 13명한테 하면 169명이고 169명이 13명한테 하면은 뭐 3단계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13명을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고등학교 친구 13명을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휴대폰도 안 써요. 그때 제가 너무 잘못 전달을 했던 겁니다. 미안해요 사실 그 친구들한테. 어쩌면 제가 제대로만 전달했으면 그 친구들이 여기 위치에서 한 달에 몇 억씩 매출이 뜨는 이 위치에서 스타트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제가 초반에 너무 잘못 사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녀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 일일 때마다 돈을 많이씩 줘요. 미안하다고. 저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친구들이 다 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늦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니 본인이 스타트하기 늦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20년 전에 들었으니까. 물론 그때랑 너무너무 다르지만.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갖고 스타트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저는 정말 초반에 정말 잘 안 됐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 자리를 혼자 계속 왔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못 벌면서. 근데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은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알바생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의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사장이라면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이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대학생이었으니까 사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보통 사업하면 생각하는 뭔가를 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물론 다 고생하면서 살죠. 네, 그리고 돈 버는 건 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쉽게 돈 번 적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거 알려지면 안 될까봐 그런 거죠? 내가 아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다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뿔통 하나씩은 있잖아요. 맞죠? 없어요? 원래 돈 버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군가가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한다면 웃으시면서 때려야 돼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옆에 모시고 온 분 그분이 그런 멘트를 하셨다면 때리지 마시고 아직 때리지 마시고 돈 버는 건 쉬운 게 없잖아요. 그쵸? 하는 만큼 그냥 버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좋은 게 밖에서 500만 원 벌 정도를 하면 500 정도 나오던데요. 그거는 자본주의는 그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조금 좋은 건 밖에서는 500만 원을 벌다가 그만두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500만 원을 벌다가 그만둬도 나올 확률이 조금 높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이 사업의 비전의 전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앞에 정말 덥네요. 제가 단추 하나 풀어도 될까요? 싫다고 해도 풀까? 편해졌어요. 제가 요즘 살이 좀 찌니까 그거 아세요? 배 둘레가 늘어나면 목도 늘어난다면서요. 그 바지 살 때 이 목의 둘레 반이 허리 치수라면서요. 인체 신비는 굉장하죠. 그래서 허리가 점점 늘어나니까 목도 점점 늘어나서 셔츠가 안 맞고 좀 진퇴양난입니다. 성장했어요. 뭐가요? 제 몸무게가 2006년에 시작할 때 제가 58kg였거든요. 58kg. 키 173에 58kg면 남자보단 여자에 가까울 수도 있는 체형이죠.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위안이 있었거든요. 제 동생은 50kg였어요. 그 친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종이인형이었고 에반게리온이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좀 쪘습니다. 이게 NRC가 정말 신기한 게요. 1년에 1kg씩 쪄요. 그래서 지금 75kg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좀 위험해진다는 게 느껴져서 이제는 한 5kg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년 목표는 한 달에 1kg씩 빼기예요. 그래서 여름쯤 되면 60kg 후반대에 저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해놔야 빼겠죠?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여름쯤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살 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독해요. 김병찬 선생님 특히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해서 언제가 와서 이렇게 오는 것도 정면으로 안 와요. 옆으로 온 다음에 옆에서 슬쩍 얘기하거든요. 혹시 그때 빼신다고 하셨는데 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저한테. 몸무게도 성장했는데 다른 것도 성장했죠. 사람은 인생에서 3가지로 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충격, 대박, 교육. 어떤 걸로 변화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교육으로 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로 변할까요? 충격으로 변합니다. 대박으로 변하면요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준비되지 않은 대박은 오히려 악몽입니다. 네, 그래서 대박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변화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장인 사람이었다면 스타트부터 이게 잘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소비자였고 학생이었고 해본 적이 없는 경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장으로 변화를 해야 사장의 수입이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to be가 먼저예요. to have는 나중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변할 생각을 안 하니까 결과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해야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반드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냐면 이런 충격을 받게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보복. 벌은 2가지인데 당연히 하나는 내 실패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지켜보는 겁니다.
내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벌은 이런 형태가 나온대요. 근데 그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참 신기한 사업이거든요. 아이템도 다 똑같아요. 쓰는 방법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누구는 한 달에 100개씩도 개통하고 누구는 한 달에 하나도 개통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럼 능력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 시간 끝나고요. 뭐 50회선, 100회선, 1500회선, 심지어 2000회선도 있네 오늘. 누적, 이 사업을 하면서 누적 개통이 2000개가 넘으셨대요. 그럼 그분은 손가락이 6개잖아요. 아니면 정작 딱 벗으면 팔 하나 더 있어갖고 한 번에 컴퓨터를 3개씩 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결과가 다를까요? 라고 봤을 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 20년 있어 보니까 여기서 능력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집중력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주가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은 타고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 예체능에 아무런 타고난 게 없어요. 진짜로. 음치박치 동시에 갖고 있고 운동신경 없고 예술은 뭐 최악이죠. 네. 진짜 아무 재능 없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간 것도 있고 만약에 그쪽을 해야 된다면 저는 남들보다 3배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골프 시작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굶잘 안 계시죠? 배종그룹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언 7번 채를 연습채를 딱 주시더니 골프를 쳐보재요. 그래서 저는 레슨해 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 인도 골프장을 1년치를 결제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5분 알려주셨어요. 세게 치래. 세게 치면 된대요. 레슨이 그게 끝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살살 치면 당연히 안 나가죠. 세게 쳐야죠. 근데 이거 어떡하지? 결제는 했고 연습을 해야죠. 근데 굉장히 더디게 성장했어요, 저는. 이제 한 6, 7년 차 되는데 이제 조금 할 것 같아요, 공 치는 걸. 조금. 공이 말랑한 느낌이 있네? 이거를 이제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체능에 타고난 게 없으니 남들의 3배, 4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이 사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집중력과 노력으로 만들거든요. 타고난 능력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 번째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문제고 대부분 처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하셨던들 거기서 성공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나는 뭐가 부족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결국 답은 집중력일 수밖에 없다고 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타고난 뇌일까요? 뇌를 타고나죠, 그 친구들은. 남들보다 책을 엄청나게 빨리 잘 읽죠. 한 번 읽으면 다 기억에 남나요? 사실 그런 뇌는 없고 굉장히 불행한 뇌예요. 실제 그런 뇌가 있답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1000만 명 중에 1명으로 평생 보고 든 게 다 기억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 좋겠죠?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본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그걸 어제 본 것처럼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악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축복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안 좋은 건 잊어버려야죠. 빨리빨리. 좋은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공부할 때는 그게 짜증나는 거잖아요. 계속 잃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그 지루한 반복을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가 답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모두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돈 버는 일이나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던가요? 그냥 반복을 꾸준히 묵묵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 아니었던가요? 이걸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교육을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이란 건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영어 버전인 에듀케이션은 어원이 라틴어에서 산파에서 나오죠. 끄집어내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듣는 내용은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잊었던 거인 거죠.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건데 결국 교육을 성장을 하려면 내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좀 필요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육은 멈춥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교육이 되죠.
여러분 여기 시간을 굳이 내고 오셨다면 이 안에서 뭐 하나라도 배워가 보자라는 겸손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장하실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정말 지루한 1박 2일이 되겠죠. 그 조금이 모여서 성장이 됩니다. 겸손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함은 잃을 게 없대요. 결국 잃는다는 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잘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점점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면 여기 올라오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돈 번다고 얘기해야 돼요. 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돈 잘 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대 분들도 한 달에 1억씩 버는 세상인데 제 수입이 뭐라고 돈을 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자유가 제가 좀 있어서 좋은 거지만,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배워요? 책을 읽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지는 걸 선택하실래요? 책을 읽는 걸 선택하실래요? 네. 아시면서 안 읽으십니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답을 알아요. 근데 요즘엔 책이라는 그 매개체의 종류가 꼭 종이책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전자책도 있고, 저는요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을 스레드를 읽어요. 스레드라는 SNS가 있습니다. 전 거기서 AI, 마케팅, 여러 가지 저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읽어요. 저에겐 그게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요 실시간의 정보를 담고 있죠. 그냥 습관처럼 읽어요. 그리고 저장해 놓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AI와 마케팅만 뜹니다. 왜냐면 저는 계속 그걸 찾고 검색하고 그쪽으로만 읽으니까. 그래서 제 스레드를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매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저한테 책은 스레드예요. 어쨌거나 활자를 읽는다, 영상을 통해서 배운다 라는 개념이 없고서야 제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유 너무 힘들어요 강사님, 여기까지 와서 책을 읽으라고 하시면 제가 책 읽는 거 싫어갖고 학교를 안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학창시절에 싫었어요. 책이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죠. 제가 이과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가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사회 과목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특히 역사 너무 싫었어요. 윤리, 사상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딴 거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사회 과목만 점수가 20점대야. 제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웃긴 것은 점수는 문과가 더 잘 나왔습니다. 수능 때 언어 점수랑 외국어 점수랑 이게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문과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과가 아니라. 나중에 안 거죠. 지금은 역사가 재밌어요. 그리고 사회정치, 윤리문화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학창시절에 그게 싫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무언가를 계속 읽고 배우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위협감, 위기감이 저는 있습니다. 어쩌면 활자 중독일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 글자로 보이는 걸 대부분 읽거든요. 되게 힘들게 살죠. 저도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활자 중독인 분 계신가요? 활자 중독인 분들은 음료수를 사면 거기는 글씨를 다 읽어요. 이건 좀 심한 단계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자주 읽어요. 궁금한 거죠. 뭐가 써있나. 그러다 보면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조금 이상하게 봐요. 그냥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독서가 저를 키웠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죠. 사업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어디서 배울 수밖에 없었냐면 책에서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서요. 여러분 이런 행사에서는 마이크를 잡는 분들이 대부분 이사회 경험치가 좀 있고 결과치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고 나는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배워야 되는 요소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이 잘 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걸 내 거로 만들면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요? 뒤처졌지만 앞서가는 방법은 앞서가는 사람의 잘된 점을 빨리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스타트하고 욕심이 좀 생긴다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업의 결과를 낸 분들한테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성장합니다.
침묵은 바보로 만들고 질문은 천재를 만들죠. 근데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질문하지 마세요. 전 몰라요, 여러분. 검재사님, 김병찬사님 묻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 스폰서, 나도 스폰서구나. 여러분의 가까운 스폰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행사를 오면 답을 알려줘요. 그 저녁 시간 전에 그 강사님이 마케팅 이야기 중에 정말 좋은 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소화하기 나름인 거죠, 다들. 그럼 어떤 분은 거기서 힌트를 얹어서 벌써 뭘 글을 썼어요. 뭔가 마케팅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여러분의 선배 사업자, 스폰서 사장님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는데, 사실 스폰서라는 용어보다는 전 선배 사업자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맞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수익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저에게 정보를 준 분, 그리고 그분에게 정보를 준 분, 아무튼 나보다 먼저 사업한 그분들은 제가 여기서 돈을 벌고 매출을 일으킬수록 무조건 좋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구조가 그렇죠, 구조가.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보다 내 성공을 바라는 걸 혹시 스폰서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혹여나 그걸 넘을 수 없겠지만 부모님만큼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안 그러면 이 강의 못해요. 왜 해요? 저한테 돈 하나 안 들어오는데 이거가 진짜인데? 그죠? 왜 해요 이거를? 제가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해서? 아니요, 전 너무너무 싫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왜 하냐면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참 독특하고 참 공교롭고, 잘못 오해하면 약간 종교 같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잘해줘요, 여기 오면. 근데 곰곰이 보면요, 그게 수익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이걸 이해하면 이 사업의 묘미를 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의 마인드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교육은 이럴 때 나오더라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이 어떤 선택과 말을 하는지를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전부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팀원들의 말과 행동에서 배우는 게 정말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요, 아무리 친해져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없어도 존댓말을 쓰고 호칭을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사장이니까. 그 문화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이런 사장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팀도 있고 옆에 팀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이 행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교육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튕겨져서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어느 날 대박이란 게 왔어요. 결국 대박이란 기회는 제가 나를 갈고 있어야 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기회가 계속 온대요.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한 65만 번쯤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여도 잡을지 모르고 지나치고 하는 거죠. 기회는 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기회가 안 오는 거래요. 이렇게만 봐도 기회가 또 있는데. 어쩌면 제 시야가 너무 작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계속 끈덕지게 버텼습니다. 사실은 버틴 거예요. 이거 강의 때 얘기해도 되나? 왜 버텼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 맘대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만둡니다. 그럼 이 회사도 같이 망했으면 괜찮겠는데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수입 내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나만 못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회사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이걸 아니까 그만 못 두겠어요. 나를 바꿔야지 회사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버티다가 대박이 나요. 어떤 대박이 나냐면 2013년도에 이 회사가 알뜰폰 회사로 바뀝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만들 수 있고요.
단말기 없어도 유심만 개통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될 거라고 강의가 있었고, 이때 되면 우리가 개통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듣고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화를 기다렸고 2013년에 저희가 엔텔레콤으로 알뜰폰이 됐습니다. 이제 단말기 무시하고 유심만 개통할 수 있고 저희 마음대로 요금제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이제 개통을 엄청나게 하겠구나, 비전이 현실이 됐으니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에 찼는데 개통이 많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뭘까요? 네, 안 됐겠죠? 네,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네,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엄청 하다가 제가, 여러분 카페베네라는 커피숍 기억나세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망했습니다. 카페베네가. 카페베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카페베네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성공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냐면 전국의 가맹점이 몇 개였더라? 점포 600개였던가? 커피숍 중에 가맹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명했던 게 어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렇게 결정적인 장면에 카페베네 나오면서 끝나는 거 기억나세요? 네, 카페베네가 이 광고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물론 이분은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이제 저희 팀에서 줌 미팅을 하다가 약간 그 인터넷 에러가 생겨서 천생생 화면이 이렇게 멈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 막 갑자기 그 빌런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싸대기 때리고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 궁금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이 카페베네는 왜 망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점포만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각 점포마다 월 매출이 200만 원이었답니다. 월 매출이요. 수입이 아니라 매출이. 그럼 실수익은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점포만 늘린 거예요. 그래서 가맹회사는 돈을 벌었는데 가맹점을 차린 카페 점주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죠. 근데 이게 카페베네의 꼭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버는 수입은요, 조직, 이 팀, 제가 만든 팀 곱하기 매출이 수입이거든요. 맞습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회사 똑같아요. 모든 회사의 대리점 숫자 곱하기 매출이 그 회사의 전체 매출이고 그 중에 일부가 수익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동안 저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조직만 키우는 사업을 했던 거죠. 매출을 키우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알뜰폰으로 바뀌면서 개통이 엄청나게 쉬워졌는데 개통이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올리지? 이걸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올리지? 이걸 2014년도에 고민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돈은 온라인에 있었습니다. 지금만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G마켓 11번가 옥션, 온라인에서 물건 사고 팔고 이미 그쪽으로 유튜브가 막 태동되던 그때쯤이었거든요. 돈은 온라인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접목 못하나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뭐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회사에서 그땐 블로그 하지 말라고 막 공지 올렸던 때예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 중에 몇몇 분이 온라인 블로그에 보상 플랜을 글로 만자씩 써서 올리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수익구조, 우리 수익구조 설명. 그거를 올리면 누군가가 읽고 이 사업의 비전을 봐서 연락 올 줄 아셨나 봐요. 엄청난 노력이죠. 강의를 1시간짜리 강의를 다 글로 받아 적으셔갖고 그걸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줄바꿈도 안 하세요. 맞는 자가 이렇게 줄.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읽고 비전을 일으켜, 경기를 일으켜? 경기를 일으키죠. 바로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저희 이제 건강식품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럼 막 만명통치약처럼 올리시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러면 식품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회사가 블로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리던 시절에 제가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온라인을 스타트를 해요. 혼자. 왜 혼자 했냐면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해서 결과도 아직 없고 해서 이게 된들 우리 팀도 할 수 있을까?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우선 제가 해보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온라인을 시작을 합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2014년 8월 5일에 첫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선불글은 아닌 느낌이고 요런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범계 심땡땡씨 개통이 사기를 당해 통신사의 연체가 수백만원 개통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때 당시는 온라인을 하는 사람이 저랑 천성사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고기 100%였어요. 그래서 세 줄을 써도 개통이 됐습니다. 아 역시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돼. 그쵸? 그래서 뭐 아까 뭐 블로그 1세대, 2세대 나왔는데 저는 거의 뭐 0.1세대를 넘어서 고조선, 삼엽충, 암모나이트 뭐 이런 정도거든요. 선사시대 정도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던 때예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저품질을 6번 날렸습니다. 블로그 6개 날렸어요.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잘 됐죠. 왜냐면 남들이 안 했으니까.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온라인 개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블로그를 해도요 사람들이 다 사무실로 와야 개통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좀 개통량의 한계가 있는데 2016년부터는 이제 온라인 개통이 되니까 개통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개통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2017년에 멤버십 어플하고 온라인이 최적화가 되면서 황금기가 오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와서도 더 잘 됐어요. 사실 온라인이니까. 이때 회사가 체질 개선을 안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때 이 회사가 힘들어하거나 망하는 걸 봤을지도 모릅니다. 전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B라인도 한 명도 없이 스타다이몬드 들어갔어요. 혼자 개통해서. 네. 요금을 1억치를 샀거든요. 이거 강의 중에 얘기해도 되나? 뭐 몰라요. 알아서 들으시면 뭐. 요금을 1억을 샀다고. 1억. 미쳤잖아요. 우리 요금에 1억치를 결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삼겹살집을 하시는데 삼겹살을 1억치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팔아야지. 근데 삼겹살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선불요금은요? 없어요. 유통기한.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간사한 거 아세요? 제 선불 잔액 딱 봤는데 21만 원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네요. 근데 거기 1억이 찍혀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거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 오래 다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출을 받는 겁니다. 매달 쫓아와요. 자고 싶은데 눈이 떠져요. 그쵸? 적당한 빚은 삶의 원동력. 이게 아니라 빚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출 받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개통이 많았으니까. 제가 고객들이 개통하고 요금을 주고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금을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개통하면서. 현금 전환에 자신이 있으니까 했던 거예요. 이것도 잘못 들으시면 그래 1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나도 턱시도 입고 싶은데 1억 이게 안 돼요. 이러시면 큰일 나요. 개통이 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달 만에 현금으로 다시 바꿨어요. 1억을 결국은.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1억에 요금을 사고 수입으로 받은 게 6,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프로모션이 좀 있었어요. 회사에서. 직급을 가면 막 1,000만원씩 더 주고 있어서 알고 갔죠. 알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개통을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통을 하다가 코로나가 옵니다. 여러분 벌써 6년 전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기억나세요? 코로나? 네. 카페나 밥 먹으러 가려면 QR코드 찍으라고 하고 치사하게 5명이 가면 1명 집에 가라고 하잖아. 4명씩 들어가야 되고. 우리 그때 참 말 잘 듣고 다 했어요. 그쵸?
열화상 카메라 설치해갖고 막 저는 온도가 괜찮습니다 하면서 들어오고 우리도 그랬거든요. 심지어 회사에서는 센터에 4명 이상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NRC 사업을 했던 많은 분들이 집에 가셨어요. 모이지 말라 하니까. 모여야 뭐가 되는데. 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언젠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없고 점점 잘 될 사업인데 지금 잠깐 주춤한다면 그때는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 찬스예요. 라고 생각을 했죠. 위기는 늘 위험과 뭔 얘기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위험이지만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막 우리 리더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의견이 만들어진 게 그럼 온라인으로 하자. 어떻게?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미팅도 온라인으로 하고 어차피 못 모이는데 배종grup장님께서 부천센터에 이렇게 방송 시스템도 구현을 해주시고 그때 비상그룹 전체가 지금 강의가 녹화되면서 송출되거든요. 전국에 송출되는 시스템이 구현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버텨가면서 사업했어요. 사람이 못 모이니까. 저는 이 카메라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 부담스럽죠? 제가 부담스럽죠?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제가 말 하나 잘못해서 녹화되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인데 이거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불자면 커버 쳐주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 설마 여러분이 저를 뭐 고소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저도 공부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만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만 거짓이 아니니까 방송을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때 저희가 오히려 위험이었는데 기회가 됐어요. 개통을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할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정말 많이 됐어요 그때 개통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신용이 안 좋아지죠. 근데 돌아다니지 말라 하죠. 그럼 온라인에서 개통해야 되네. 그렇죠? 안 그래도 어차피 팀이 안 늘어요 그때. 그럼 개통만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됐던 시기가 있었죠. 한 2, 3년 정도. 회사가 21년에 이때 그전까지는 저희가 KT만 개통했는데 이때 LG 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선불 요금제로. 그래서 이제 LG도 개통하고 KT도 개통하고 점점 상황은 좋아졌어요. 개통하기 쉬워지고 상황은 더 좋아졌고 이제 사회적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제가 이때 여세를 몰아서 22년에 크라운을 갑니다. 이때 크라운 갈 때 제 삐라인에 2명 있었나? 3명 있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크라운 가려면 요금이 3억이 필요해요. 물론 저 혼자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때. 못하죠. 3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갔어요. 가고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무리한 거죠. 소화불량. 막 맨날 막 개워내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때 제가 요런 생각을 해요. 이때 막 사업을 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초청이 돼서 막 미팅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이. 저는 이게 불법이어도 돈이 되면 할 겁니다. 근데 이 팀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뭐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사회 상황이냐면 이 회원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20대 분들은 사실 다단계 판매가 뭔지도 잘 몰라요.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도 몰라요. 어디서 봤냐고 하면 본 적도 없대요. 근데 왜 무서워하냐고 하면 모르겠대요. 저희도. 그냥 무섭대.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무섭대요. 근데 그 개념에서 힘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불법이어도 돈 되면 하겠다. 물론 우리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윤리보다 돈이 먼저 앞서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기도 잘 당하니까 뭘 체크하냐면 그래서 이 팀에서 제가 사업해야 되는 이유를 주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규 사업자가 스폰서를 고르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시작하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다고? 그래서
그럼 솔루션을 가져와야죠. 해법을 가져와야죠. 저도 생각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5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하루 1시간만 일하고 1,000만 원 벌어요. 딸깍딸깍 몇 번 하면 자동으로 뭐 글이 써지고 해갖고 부업으로 300만 원 벌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무료 강의를 한대요. 와, 막 들어가요. 강의를 들으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00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하라고 그래요. 유료 강의를 팔기 위해서 무료 강의를 합니다. 유료 책을 팔기 위해서 무료 책을 줍니다. 근데 뭐 그 내용이 도움이 되면 돼요. 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짜면 괜찮아요. 문제는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업, 창업, 온라인에서 돈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니즈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온라인 페이지 줍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온라인 페이지 줍기 많이 하셨을걸요? 캐시워크라는 앱이 있었어요. 걸어다니면 이런 식 올라가요. 이야, 하루에 그 100원까지인가? 벌죠? 70원까지 벌어요? 많이 줄었네. 옛날에 제 파트너 사장님 캐시워크 회사에 다니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하루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휴대폰을 몸에 20개씩 들고 다녀요. 와,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업장도 있었어요. 알아서 흔들려요. 어떤 기계에 넣으면 휴대폰 이렇게 흔들려. 근데 이제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GPS가 안 움직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써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1원, 2원, 3원씩 버는 여러 가지를 수십 개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온라인에. 온라인 페이지 줍기라고. 굉장하죠? 굉장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왜 그걸 하느냐? 김밥 값이라도 벌고, 그쵸? 네. 치킨 값이라도 벌고 싶으니까. 추가 수입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온라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글쓰기 없는 전자책이 말이 됩니까? 글쓰기를 안 하는데 전자책이 된대. 그래갖고 뭐 월 300씩 벌었던 수익화 비법. 갑자기 보고 싶죠 이거.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연매출 26억을 달성했대요. 꼭 이런 분들 다 팔짱 끼고 이렇게 사진 찍고. 주말만 자유롭게 해서 이분은 웨딩 스냅을 찍으시는구나. 그 결혼식 가서 이렇게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주고 돈 버는 건가 봐요. 돈 버는 컨텐츠의 비밀, 직장인 무자본. 월 2천. 이분은 크네 금액이. 그렇죠? 파이프를 만들고 퇴사. 이게 몇 년 전 거거든요. 이분 지금도 퇴사하셨는지 다시 직장 안 가셨는지 이걸로 돈 버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혹해서 클릭도 해보셨죠? 진짜 혹해서 강의도 결제해보셨죠? 안 하셨어요? 비실명으로 설문조사하면 꽤 나올걸? 이게 왜 그러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추정 60분에서 이거를 다뤘습니다. 일명 강의파리. 아니 이게 강의를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거짓말로 하는 게 문제예요. 연 매출 26억이잖아요. 이걸 수익으로 바꿔요. 연수익 26억. 알고 보니까 매출이에요.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게 치면 나도 연수익 51억이에요, 이번에. 매출이 51억이지 수입이 51억이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런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들어오자면 맨날 똑같아. 이분들 해외에서 노트북 피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래요. 제 생각에 돈을 잘 벌면 해외 가서 노트북을 필 일이 없을 건데 왜 해외 가서 노트북을 피죠? 안 펴야 비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외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안 펴도 되거든. 뭐 일본에서 한 달 살기 자유롭게. 왜 한 달만 살지? 자유롭게 돈 번대요. 그래요? 그래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혹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노리고 사기가 엄청 많아요. 현재 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당해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예, 그리고 이거 수사도 잘 안 돼요. 이런 사기들은. 예, 이런 류의 사기들은 수사 경찰에 신고를 해도 거의 못 잡고 잡아도 돈을 못 받아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글쎄 좀 안 보일 건데, 피해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대중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리크루팅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달하기 참 좋은 시점인 것 같다. 사람들이 다 온라인 창업 부업에 관심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봤더니 실제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돈을 버셨나요? 그래서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당신은 되나요? 를 말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될 거예요가 아니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결과 작든 크든. 제가 이때 데이터로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팀이 되고 싶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록을 합니다. 기록. 무슨 기록? 뭐 별거 아니에요. 오늘은 블로그, 여기 블로그에 글 몇 개 썼고, 여기 블로그에 글 몇 개 썼고, 고액관리 뭐 했고, 그래서 개통은 몇 개 했고, 몇 개 했고, 이거를 2023년, 22년부터 했을 거예요. 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저도 하고, 제 파트너 사람들한테 하라고 강요했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물론 이제 권할 수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각자가 사장님이니까 뭐라고 저의 말을 듣습니까? 제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 말 들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들으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파트너 사람 중에 1년, 2년, 3년 쌓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쌤, 제가 블로그를 해보니까요, 한 달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개통 이 정도 되고요, 요금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도 하고 지식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든 좋으니까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기록해서 지금 오신 분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식당을 조그만 걸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매일 저녁에 정산이라는 걸 하실 겁니다. 맞아요? 오늘 몇 그릇 팔렸고, 현금 얼마 들어왔고, 카드 얼마 들어왔고, 알바가 얼마 삥땅 쳤고, 누가 먹고 날랐고, 무전치, 이거 해야 돼요. 그쵸? 매일매일 하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왜 이 사업은 안 하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고 저한테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사장인데 구멍가게처럼도 안 하는구나. 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여줄 게 생겼습니다. 보여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온라인에서 이것처럼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없던데? 여러분 온라인에서 지금 돈 버는 구조 다 들어가서 보시고 유료 결제해 보십시오. 결국은 뭐냐면 요즘에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 강의 파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를 봤어요. 천재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강의 파는 법을 강의해요. 박수 쳤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대부분은 강의를 팔거나 전자책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사스라고 해서 구독형 경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매달 몇천 원, 몇만 원씩 결제하게 만들어서 꾸준히 수입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짜잘한 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700원, 1000원씩 결제되게 만드는 걸 해서 수만 명을 가입시켜서 매달 700원씩 주게끔 만들고 싶은 거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런 아이템의 끝이 휴대폰 요금 아닐까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죽을 때까지 보실 것 같으세요? 휴대폰을 죽을 때까지 쓰실 것 같으세요? 전 휴대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구독권 경제 아이템의 끝은 휴대폰이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세금이지만 세금 갖고 장사할 수 없으니 세금에 가까운 휴대폰 요금을 온라인에서 판다면 최강인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 여러분 이연복 셰프님 아세요? 네, 뭐 중식의 4대 천왕이시라는데 이분이 본인이 개발한 레시피를 다 알려준답니다. 요리사 셰프의 입장에서는 레시피는 정말 보물과도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알려준 이유가 알려줘도 게으름을 안 한대.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안 알려줘도 따라온대요. 그래서 알려줘도 상관이 없대. 오케이, 그럼 나도 방법을 알려주자.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근데 좀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사람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기버는 퍼주는 사람, 매처는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기버를 만나고 싶죠. 근데 기버를 만나려면 내가 기버여야 합니다. 난 혹시 매처나 테이커로 살지 않았는가? 이게 바꿔 얘기하면요, 기버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고맙다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테이커를 걸러내는 거랍니다. 이거 어떻게 걸러내죠?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걸러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테이커라는 걸? 네, 먼저 주면 돼요. 먼저 밥을 사보고 먼저 커피 사보면 딱 답 나와요. 그럼 저는 빨리빨리 테이커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업은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잘 채용 안 해요. 일을 오히려 더 못한대요. 그래서 적당히 백지인, 근데 경력 아주 조금 있는, 그냥 경력 있는 신입, 이게 말이 돼요? 경력 있는 신입이 말이 돼요? 아무튼 그런 사람을 원한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의욕도 좋고 긍정적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럼 제가 주는 방법을 쫙쫙 흡수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기버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버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세상 최강의 기버를 한 번 만났어요. 손동재 선생님. 이분은 네, 그렇죠. 제가 노후를 책임져야 될 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파트너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박현재 사장님이란 분을 이렇게 건너 만나요. 이 과정에서 배종그룹장님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홍채복 사장님을 만나요. 전업자분들은 이분의 반쪽 얼굴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전체 얼굴이 공개가 됐죠. 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사업을 좀 하시다가 직장 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했어요. 근데 참 잘한 게 이분이 직장 가서 부업을 하는 동안 알고 지내던 한 오빠를 추천을 하는데 민승기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유튜브를 한 달 1,000만 원씩 벌었어요. 잘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매일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때는 AI도 없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영상 하나를 올리면 300개의 댓글을 달려다녀요. 수작업으로.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템 너무 좋고 자기가 찾던 건데 자기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개통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발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발. 사람 한 명도 데려오지 말고 절대 데려오지 말고 데려오면 내가 집에 다 보낼 테니까 개통만 하자. 자기 너무 좋대 그게.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열심히 개통을 했는데 잘 됐어요. 이분이 개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뭐 이분 얘기 하자고 하면 또 1시간 내내 할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개통을 하다가 저도 이때 열심히 막 블로그 열심히 쓰고 개통하던 때인데
너무 블로그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울 데도 없고 막 찾다가 블로그를 알려주는 데가 있대요. 이때가 한 2021년인가 22년쯤이에요. 코로나 심할 때. 그래서 보니까 440만 원이래요. 8주 과정이. 결제했습니다.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제가 운이 좋게 제대로 된 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8주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한 번, 뒤풀이하러. 그래서 오프라인에 뒤풀이하러 갔다가 한 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사진을 못 구해서 이렇게 생긴 분은 아니에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온라인 판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이더라고요. 자청 아세요? 아마 자수성가 청년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같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을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 쇼핑몰을 하면서 한 달에 한 3, 4천 벌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친해졌어요. 왜 친해졌냐면 이분이 그런 온라인에서 강의를 들어보러 수천만 원을 썼는데 이걸 듣고 실행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대요. 다 듣기만 하고 안 한대요. 돈을 쓰고 그렇게 수백을 썼는데도 강의를 모으기만 하지 실행을 안 한대. 근데 저는 그 실행해서 사실 그거 배운 걸로 블로그에서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되는구나 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2시간 막 물어봐. 그래서 제가 다 대답해줬어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줬고. 그래요? 저 지금 미팅 있으니까 가야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가는 길에 저한테 1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2시간을 소모시켰고 자기 질문을 다 대답해줘서 그 감사의 표현을 자기는 말로 안 한대. 돈으로 한대. 그렇구나. 역시 자본주의는 감사의 표현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코가 깨인 거예요. 돈을 받았잖아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코치님이라 부르거든요. 실제 이분 직업이 뭐냐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분들을 3개월, 6개월 정말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시켜서 취업시켜주는 일을 해요.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신기해요, 이 사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코치님이라 부르는데 이분하고 친해져서 무려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으신 남자분인데 이분하고 저랑 1년 6개월을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남자 둘이 칙칙하게 4시간 동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를 해요. 술도 안 먹어요. 1년 6개월 동안. 전 1년 6개월 동안 NRC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히는 한 1년 그렇게 했대요. 1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물어보진 못하시다가 한 1년 차에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 하냐고. 보니까 돈도 되는 것 같고 시간여유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리저리 배우러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막 사무실도 없어. 그래서 물어봐서 저희 아이템이 요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라면 내가 취직시켜준 제자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 내 제자들한테 이거 알려주자. 좋아요 했죠. 그래서 나왔어요. 사진을 다 못 구해서. 그래서 전달되다가 이제 저 끝나면 이제 600회선 올라가는 김다혜 사님도 나오고 김미애 사님도 나오고 막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팀이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승기 사님도 개통하면서 막 잘 돼요. 그때쯤 홍채복 사임의 직장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회사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결국 블로그 쓰고 있더라고요. 주 업무가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 쓰고 이미지 만들고. 그럴 거면 우리 블로그를 하면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해볼래요 했는데 동네 친구 3명이 중국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수찬 선생님, 김도현 선생님, 장윤석 선생님이 다 같이 남양주에 같이 맨날 술 먹는 친구들. 친구로 보이겠지만 막내입니다. 훨씬 어려요, 장윤석 선생님. 그래서 이분들이 동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전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홍채 목사님이 인복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인상 보십시오. 굉장하잖아요. 좋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분들하고 하려니까 진짜 고생 많았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남양주 진접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진접? 오, 다 아세요? 네. 지하철 4호선의 끝입니다. 원래는 당고개까지 있었어요, 4호선이. 근데 몇 년 전에 진접까지 뚫렸어요. 진접은 포천하고 한 차로 한 20-3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사무실이 없고 이분들이 갑자기 다 전업을 하니까 이제 뭐 거점이 없잖아요. 한 1년을 스터디 카페 빌리고 카페 빌리고 또 이분들도 대단한 게 매일 아침 9시에 그 동네 카페에 출근을 해요. 그 4명이 컴퓨터 켜놓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막 블로그를 해. 그러다가 눈치 보이면 하나 더 시키고 그 눈치 보이면 한 명 나와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 다음 사람이 밥 먹고 들어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보다가 안 되겠다, 사무실 차리자. 그래서 남양주에 사무실을 제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 임대한 날인데 집기가 없어서 여기다 놓고 노트북 펴놓고 블로그를 썼어요. 이 장우석 선생님 앳됐네 이때. 그쵸? 이분들이 다니는 헬스장이 맞은편에 있거든요. 여기 실제 운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블로그 쓰고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부천 살 때인데 부천에서 진접이 이게 전철 타고 가면은 1시간 몇 분 나오니? 1시간 35분 나오죠? 네, 근데 실제로는 2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진접행 전철이 자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몇 년째 다니는 겁니까? 3년째 다니는 건가? 거의 3년 차 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남 끝에서 동북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실 열심히 꾸몄습니다. 근데 이게 센터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수입이 없어요, 이쪽이.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돈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팀이 크는 거니까 투자한 거죠. 그래서 홍 디자이너님의 조언을 받아서 다 이렇게 흰색으로 IT 회사처럼 꾸몄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잘 되고 놀기도 많이 놀고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엄청 먹고 8명이서 고기 20분씩 먹고 막 소주 30병씩 먹고 그러다가 김도영 선생님이 컨벤션에서 아이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아이폰 16 5개 당첨이 뽑기 돼갖고 그거 10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얼굴. 제가 여기 뒤에 있었거든요. 아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점점 잘 되면서 이제 홍채 목사님 생일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네. 한 2달쯤 남았거든요. 홍채 목사님 다음 생일이. 그때는 관광버스에 도배를 한다고 그랬던가. 아무튼 이 팀의 팀워크가 진짜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채 목사님이 2024년 1월 15일에 마감이 이랬어요. 200만 MV, 23만 MV. 근데 2025년 2월에 자동 매출입니다. 1000만 MV, 730만 MV. 괜찮아요. 네, 하프 에메랄드 자동 마감됩니다.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자, 이 홍채 목사님이 이렇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민승기 사장님이 자기는 개통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데려오면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개통을 한 500개쯤인가 했을 때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폰서님, 더 이상 개통 못하겠어요. 팀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해서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2024년 1월에 이분도 요 정도 마감 떴는데 2025년 1월에 이거 혼자 개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플루비 마감을 혼자 개통해서 만드는 거죠. 괜찮아요. 한 달에 한 400 버니까. 개통만 해서 열심히 했죠. 개통만 해서 버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개통으로만 만드니까. 이제 더 이상 개통하기 싫은 거죠. 나 대신 개통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2년 만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개통하라고 하면 사람을 데려오고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면 개통을 합니다. 우리는 다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이 사업을 이해하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쪽은 그 코치님 라인에 나가니까 이쪽에 자기 정말 베스트 프렌드, 이분이 실제로 가수예요. 보컬 트레이너고. 그래서 우리 BTS에 송년회 때만 오세요. 이번에는 무슨 트로트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했더라고. 그래서 태진아 가수님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래요. 이분도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돈을 잘 버는데 초대를 하고 막 이것도 사진을 못 구해갖고 이분도 고생 많이 했어요. 막 건너 하다가 뭐 기지연 사님 나오고 중학교 동창 친구랑 같이 모여서 밤새 PC방 가서 게임하려고 모였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잘하거든요.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같이 놀러 가는데 이 친구가 게임 못하고 계속 개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통이 계속 들어오니까 게임을 못하지. 그래서 이 중학교 동창 친구가 물어봤대. 도대체 그게 뭐냐? 넌 못해. 친구니까. 알려달라 해서 이 친구가 듣더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민승기사님이 아는 여사친이 있는데 여사친이 우리 언니랑 같이 하면 안 될까? 해갖고 이분이 지난달에 골드 갔죠? 해서 팀이 생각보다 막 늘어나는 중.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는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차근차근 하고 싶으면 막 나오고요. 막 나왔으면 좋겠으면 안 나와. 요즘 고생 많아요. 이분들 컨트롤하느라 막 죽겠대. 지금 다크서클이 계속 굉장히 저음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하면 더 저음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스폰서님 이런 기분이셨어요? 하면서 요즘 이제 거울치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할 때는 이랬는데 팀이 생기니까 요래요. 딱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에메랄드 풀마감합니다. 신기하죠? 얼굴도 본 적 없잖아요. 너무 나 부끄러워해서 이런 자리 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젠 용기를 내서 오겠대요. 다음 달부터 올 거랍니다.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면 다들 맞아 주실 거죠? 네. 근데 이게 눈은 안 마주쳐 주셔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 아세요? 주하루 사임한테 김치아 센터장님이 다가가면 주하루 사임은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신년회를 했어요. 펜션을 하나 빌려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각자 목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러 다닌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제 사업체 결과를. 2023년에 박부승은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뭐 어디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장이고 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제 사업의 재무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과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작을지언정.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이런 강의를, 이게 실제 강의했던 그거예요. 그대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매출이 20%씩 상승한다면 저는 2025년에 한 37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 30%씩 상승한다면 2025년에 42억이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제 AB 라인 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파트너사님들이 잘하셔서 되는 거죠.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요. 전체 매출이 20%, B라인 매출이 50% 상승했죠. 전체 매출이 20% 상승하고 제 B라인이 한 2,700대 개통을 하고 1년 동안 홍채국산 연매출은 3배가 올랐고 뭐 이런 겁니다. 원래 초기 때는 많이 오르잖아요. 처음에 매출 적으니까.